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전지 섹터는요, 이미 전체적인 펀더멘털이나 업황을 놓고 봤을 때 바닥은 나왔다라고 믿을 수 있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가 재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변압기, 전력 인프라 이쪽 있죠. 한참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공매도에 우선 타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공매도 세력들이 진짜 잔인합니다. 많이 올라간 놈들은 언제든지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대기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미 저점을 뚫고서 계속 바닥을 기고 있었던 2차전지, 어차피 여기서 한번 더 두드러 패봐야 저가 매수가 바로 들어오지도 못할 거고 이미 두드러 맞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공포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섹터가 바로 2차전지였기 때문에, 야, 이 공매도 주체들이 머리를 잘 썼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공매도를 치지 않았고 이미 바닥에 있던 2차전지를 한 번 더 두드려 패면서 공매도로 시원하게 크게 많이 해먹었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뭐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죠. 설마 공매도가 2차전지 섹터를 때릴까 싶었는데 일단 그마저도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해가면서 저점을 밸류로 한 번 더 예상해보고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넓게 보시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신 거고, 자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2차전지 섹터를 컨트롤해야 되는지 혹은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차전지 산업의 현 위치,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이 신저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차전지 섹터는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바닥에서 이제 살짝 고개를 조금 들락말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나 저렴한 위치에 있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일단 우선 당장에 중요한 거는 바닥에 대한 신뢰도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잠깐 머리를 짧게 든다라고 해도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매우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이 확실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은 실적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실적으로 바닥을 잡아놓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거는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멘텀에 의한 수급이 또 필요로 하겠죠. 이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2차전지 섹터의 특징적인 부분, 2차전지 배터리는요, 여러분들 화학기술입니다. 이 화학 섹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기민감 섹터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크리컬 업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의 이구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책을 통해서 중국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 최악은 아니래요. 제가 현지인들 이야기를 좀 한번 어제 운동을 가서 모임을 통해서 막 이렇게 들어보기도 했었거든요.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형님들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양책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원래도 제조업의 기술이 좋았지만 이게 진짜 단순하게 그냥 저가로 싸게 찍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중국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본인들이 전 세계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제조업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부양책을 공격적으로 펼쳐도 되는 나라고, 그렇게 펼쳤을 때 실제로 효과가 바로바로 즉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을 반드시 주목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쪽의 판매 현황을 우리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리튬 시세 같은 경우에는 한참 많이 치고 올라가다가 한참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이 빠진 걸 가지고서 망했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정상입니다. 자, 리튬 가격, 이 가격이라는 건 여러분들, 시세라는 건 어떻게 형성됩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죠. 리튬 사업 초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튬은 기본적으로 희유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유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굉장히 귀한 금속이에요. 이렇게 귀한 금속이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도 거의 없고, 전기차는 갑자기 시장의 초반에 막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고 뭐 그러는 당시에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괴리가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걸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크게 치솟았던 거지, 리튬 가격이 영원히 막 수십만 위안까지 치솟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튬이 현재 고점 찍고 빠져있는 지금이 오히려 정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한때 지나치게 과열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EV, 전기차가 전부가 아니에요. 다양한 제품군들을 봐야 됩니다. ESS라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이스X 쪽으로도 우주선 쪽으로도 들어간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산업군과 제품군들에게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전기차 하나에만 국한되어서 살펴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신기술.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고체 배터리죠. 이 전고체 배터리도 뭐 특정 기업들이 되게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머지않게 조만간 실제 상용화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왔죠. 그리고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망간리치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시장에 어떻게 상용화가 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실망은 그만, 저점이 나왔나?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국내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서자마자 LG엔솔이 실적을 먼저 내놨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20%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6%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에코프로비엠도 잠정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당장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고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실적에 대한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것 자체가 당장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월 30일 다음 주인데 4월 31일에는 또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의 최종 실적 발표가 몰려있거든요. LG화학부터 SK이노베이션, SKI테크놀로지, 동박의 SKC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LNF까지 이렇게 실적 발표가 몰려있어요. 그래서 기업들 실적을 좀 뜯어보면은 조금 더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전방 기업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이런 전방 기업들의 실적이 우선적으로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 밑에 밸류체인 기업들도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하면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실 겁니다. 괜찮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뭐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물렸다고 그냥 손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물려 있으면 물린 만큼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되겠죠. 더 좋은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어떻습니다, 이거보다도 자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손실이 얼마든 특정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플러스 100% 이상의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2차 전지 주요 종목 딱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는 2차 전지 산업을 잘 알아. 2차 전지 섹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싶어. 물론 대장주들을 보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너무 높고 손실이 막 마이너스 50% 60%야 이러신 분들은 일단 손실부터 메우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한참 호황일 때 사놓고서 지금 막 극도의 불황까지 끌고 왔어요. 다시 호황을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진짜 4, 5년 가지고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1, 2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못해도 5년, 6년, 7년 동안에는 본전 찾기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 적금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이런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종목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들은 하고 2차전지 산업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를 해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고 또 생각보다 쉽게 손실이 복구 가능한 그쪽으로 방향을 조금만 돌려주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덜할 것이고 손실은 또 금방 복구돼서 기회비용도 아끼고 또 새로운 곳에서 투자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황일 때의 주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현실적으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100% 이상, 더블 이상 가능한 종목이 지금 제 눈에 딱 3개 정도가 보입니다. 반토막난 2차 전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들로 옮겨주시면 복구가 다 가능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이걸 지금 어떻게 당장 손절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굉장히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해 놨어요. A라는 2차 전지에 1억을 투자를 해놨는데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아요? 5천만 원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5천만 원으로 내 원금 1억을 만들려면 몇 프로 수익을 내야 돼요? 100%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깐 지금은 마이너스 50%의 손절, 5천만 원을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서 종목을 못 옮기겠지만 근데 얘가 진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이미 원금은 복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얘는 지금 충분히 진짜 더블이 갈 수 있겠구나 한다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주식은 그냥 딱 주식 그 자체로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막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시면 기회비용만 계속 날리고 은행에 넣어놓은 것만큼도 못한 상황으로 너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차피 이 영상은 조회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머니코드 채널에는 HLB를 주로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전지 종목을 올리면 어차피 반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신경을 써서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이 하나 뜹니다. 2차 전지 종목 피드백 요청인데, 그리고 또 신규 종목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되고, 현재 시점 기준에서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냐, 보유 종목을 상담하고 싶다, 혹은 종목 상담 플러스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추천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보유 종목 상담은 필요 없고 신규 종목만 요청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적어주시면 되고, 종목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예시에 맞춰서 기재를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솔루션을 받아보고 갈아탈까 말까를 결정을 해도 늦지 않고, 뭐 여러분들이 갈아타고 말고는 저에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께 한 푼이라도 자산을 지켜드리고 수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2차 전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물려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복구해서 조금 더 나은 계좌를 만들 수 있게끔 저는 그냥 그것만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2차 전지 뭐 섹터 주가가 다 빠져 있는데 누구나 다 힘든 건 사실인데요, 뭐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에서 시장이 주는 기회를 좀 잡아보고자 솔루션을 좀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받아보고 뭔가 대응을 할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부디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골아파하고 계신 그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플러스 원하실 경우에는 또 교체를 했을 때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소개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